정보마트 전략실입니다. 추천주들 흐름이 요즘 연일 좋습니다. 매일 목표가 도달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상향 조정도 이어집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위아래를 짧게 보고 수익 나면 챙기자라는 전략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잘 가는 종목은 더 가져가 봐도 좋을 만한 그런 장세인가 봅니다. 오늘도요, 목표가 도달 3종목이나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면서 추가적인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자원 전문가가 지난 6월 말 즈음에 제시했던 바이오플러스 장중에 2차 목표가 도달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처음에 샀을 때가요, 26,000원대였고요. 그리고 3만 원이 1차 목표가였는데 이미 도달이 됐습니다. 2차 목표가 35,000원으로 설정됐었고, 이 역시도 장중에 터치가 나오면서 수익률은 36%에 육박하는 수준 보여줬습니다. 다만 지금은 고점 대비론이 약간은 좀 아쉬운 흐름이어가지고요. 바이오플러스 향후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죠. 부자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이 종목이 2차 목표가까지 갔습니다. 그동안 흐름 어떻게 좀 보셨는지 또 추가적인 전략 알려주세요. 네, 상당히 좀 강한 시세를 만들어준 종목인데요. 사실 이런 종목 찾기도 힘들고 또 골라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바이오플러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특화된 종목으로서의 시장의 점유율뿐만 아니라 가격 결정력의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지수와 상관없이 상당히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렸고, 더불어서 이제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보면 거의 뭐 49% 내지 50%대 영업이익률을 만들고 있고, 부채비율 10%에 1100%가 넘는 유보율로 본다면 초우량주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183억, 매출액이 374억, 다 한 48%, 53%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거의 뭐 그런 수준의 50%대 매출 영업이익 성장률이 나타날 수 있다 보고, 특히 다른 것보다는 중국의 진출 여부, 그다음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양쪽의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본다면 현재 주가는 그렇게 많은 시세가 난 건 아닙니다. 제가 일단 짧게 20%, 35% 이런 식으로 목표가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런 종목 하나 선정하면 손절가 없이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수익이 났으니까 일단은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눈 딱 감고 한 50% 정도는 챙겨놓고 나머지를 끌고 가면서 목표가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단기적인 시세에 연연하신 분들이라면 챙기셔도 좋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때 증시는 항상 긍정적인 방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바이오플러스에 대해서는 단기로 목표는 최대한 들어갔을 때는 50%까지는 제가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는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은 목표가를 중기적으로, 단기보다는 중기적으로 해서 좀 올려드리고 싶다 해서, 직전 고점이 주봉에서 보니까요, 작년에 9월 달부터 많이 올랐으니까 4만 원 고점에서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지금 3만 5천 원까지 왔으니까 일단 절반은 챙겨놓고 나머지는 3만 9천 원까지 한번 대시세를 한번 누려보자. 손절가는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만 해당되시고, 만약 이제 추린이라든가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15일선 지지선으로 해서 공략하는 것은 무방하다 해서 목표 수익률을 1차, 2차 이렇게 3차까지 나눠드렸는데, 2분기 실적 나오면 또 3분기 실적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조정해드린다 말씀드리고, 수익을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부자원 전문가의 바이오플러스였습니다. 1차, 2차 목표가 도달이 됐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재량껏, 만약에 나는 좀 리스크를 안고 가기 싫다, 이 정도 수익만으로도 만족한다 하시는 분들은 수익 전체적으로 챙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부자원 전문가의 시각은 일부 챙기고 일부를 가져간다면 3만 9천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3차 목표가 일단은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응함에 있어서는 15일 이동평균선을 좀 체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바이오플러스 리뷰해봤고요. 그리고 두 종목이 또 한 전문가의 추천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 좀 더 알아볼 텐데요. 바로 윤겸 전문가입니다. 윤겸 전문가는 이번 딱 7월부터 라스트 찬스에 합류해서 총 4종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4종목 다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은 첫 주에 이 7월 6일 우진을 제시했습니다. 이 종목 목표가 13,000원 터치를 하면서 17% 정도 수익 냈고요. 하나 더 보시면
보이시죠? 그 다음 주에는 현대모비스였습니다. 현대모비스도 23만 원이 목표가였는데요. 23만 원 오늘 장중에 넘어섰죠. 그래서 10% 수익 기록했습니다. 7월 한 달 이 윤겸 전문가의 추천주로 함께 하셨다면은 또 포트에 따뜻한 수익이 자리 잡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어떤 전략 필요할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윤겸입니다. 네, 이달 주셨던 종목 두 종목이나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목표가까지는 좀 거리가 있지만 OCI라든지 그 밖에 추천주들도 상당히 잘 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도달한 우진, 현대모비스 차례로 추후의 전략 알려주세요. 네, 우지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부 정책주 원전에서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원전 비중 30%를 확대 명문화한다는 발표를 했고요. 이 우지는 이제 특징이 이제 그 독보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방사능 폐기물 처리 기술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데요. 또 정부가 1조 4천억 원을 갖다가 이제 그 방사능 폐기물 기술에 투자한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이렇게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우지는 1차 이제 목표가 13만 원이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진의 이제 고점, 전 고점은 이제 16만 300원 정도가 이제 고점이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윗단에 좀 올라가고 목표치에 다다르고 있는데, 일단 한번 좀 비중을 저도 조금 비중을 정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음 목표치는 저는 14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이 좀 재량껏 비중을 조금 덜어냈고, 그 다음 2차 목표가 14만원까지 봐가면서 공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공 하나 더 붙이고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가격 전략 한 번만 더. 죄송합니다. 14,000원이죠. 네. 이제 13,000원 도달했으니까 14,000원 다음 목표치까지 보고 가시되 네. 지금 조금 이제 1차 목표 달성했으니까 비중을 갖다가 조금 조절하는 뭐든지 분할입니다. 한 번에 다 목표치 간다는 건 이제 무리니까요. 예. 분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대모비스는 어떻게 할까요? 현대모비스도 이제 오늘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23만 원을 달성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7월 7일부터 계속 지금 오늘까지 한 달을 거의 잘 달려왔습니다. 요것도 1차 목표 달성했으니까 여기서 좀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서 다음 이제 저항대인 25만 원까지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비중 조절하시면 24만 원, 25만 원에서 분할 매도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수익을 갖다가 안전하게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분할해서 매도하는 전략이군요. 알겠습니다. 한 주간 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윤겸이었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윤겸 전문가의 두 종목 우진, 현대모비스 조금 더 바라볼 만한 여지가 있지만은 조금씩 수익을 또 챙기면서 가자 분할 매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진 같은 경우는 14,000원 2차 목표가고요. 현대모비스는 24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서 조금씩 정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요.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지난주에 주셨던 한국항공우주도 오늘장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의 흐름도 상당히 좀 좋던데요.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만족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방산 섹터에서 다른 종목들이 워낙 퍼포먼스가 좋게 나왔던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폴란드 관련돼서 기본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히 방산 쪽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한국항공우주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가 중장기적으로 폴란드 공군에 이제 국제 비행 훈련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힌 만큼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말레이시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콜롬비아 계속적으로 협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이라든지 하반기 실적까지 보게 된다 하더라도 기체 부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변수가 있는 게 요즘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게 이 하나하고 한국항공우주하고 M&A에 대한 이슈가 이제 조금씩
이 뉴스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변동성을 생길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 점에서 일단은 너무 염려치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재료까지 있군요. 한국항공우주 일단 한 주만 보유하셔도 이미 두 자릿대 수익률을 내고 계실 텐데 흐름 꾸준히 좀 지켜보자. 가격 전략에 있어서는 변화 없으시고요? 네, 목표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유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6만 원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한 번 더 체크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기업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아모그린텍입니다. 아모그린텍 어떤 장점이 있는 기업이죠? 네,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이 신사업 부분에서 상당히 하반기 때 이 실적이 증액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효율 자성 소재를 이제 이 개발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고성능화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출력에 대한 부분이 고출력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전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손실이 적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고효율 자성 소재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이 소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더욱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모그린텍이 이제 이 고객사로 보유한 이 회사를 보게 되면은 테슬라를 일단은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리비안이라든지 아니면 GM이라든지 르노 그리고 비아디 국내에서 현대모비스까지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결국은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좋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텐데 이 하반기 때 이 자동차 관련돼서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공급 쇼티지가 풀리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부분 생산될 것으로 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아모그린텍도 일단 고효율 자성 소재의 사업 부분이 더욱더 실적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전망치를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 한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사업부에서 매출액이 한 40%는 증가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LFP 관련한 이제 이 ESS 사업 관련돼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SS 사업에서 이제 아모그린텍이 맡는 역할을 보게 되면은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냉각 시스템 등 이제 이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고객사를 보게 되면 역시나 국내 통신사라든지 아니면 풍력용 파워 유틸리티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이 기관차 업체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때 더욱더 설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ESS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게 될 거고 LFP를 기반으로 한 ESS 같은 경우에는 3원계보다 훨씬 더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많은 부분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 ESS 사업 부분에서도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지금 전망치로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ESS 사업 부분에서 매출액이 3배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사업 부분에서 한 40% 정도 증액이 되게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사업부에서 한 3배 정도가 늘어나게 될 거라는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2022년도에 이 아모그린텍의 실적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도 역시나 잘 나오게 되면서 전년도 온기 기준으로 이제 기록을 했던 영업이익을 1분기 만에 기록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총이 조금 작은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업사이드가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가 16,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때 실적에 대한 부분만 조금만 더 2분기 때가 받쳐주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욱더 많은 업사이드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모그린텍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차트 보신 것처럼 바닥에서 예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6,00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11,100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소식이 있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또 자료 조사를 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했는데요. 유튜브에서 펼쳐집니다. 토요일, 30일 토요일 밤 9시에는 강재현 운용역입니다. 7월 넷째 주 시장 총 정리해보고요.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요일 밤 10시에는 박준현 운용역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전략, 혼란한 증시 속에서 수익 내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토마토 전략실이었습니다.